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연이율 5,000%대 불법 대부업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대부 중개 플랫폼에서 경제 사정이 좋지 않고 제도권 대출이 힘든 피해자들을 물색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성수동의 한 고가 아파트. 경찰이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한 30살 총책 장모 씨의 주거지에서 현금 다발을 압수합니다. 이 돈을 왜 뺏어가는 거지? 붙잡은 일당은 모두 123명. 이들은 피해자 130명을 상대로 불법 고금리 사채를 운영했습니다. 살인적인 금리는 많게는 법정 이율의 250배에 달하는 5,000% 넘게 치솟았습니다. 범죄 대상은 코로나19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영세상인과 취업준비생 등 제도권 대출이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40만 원이었던 대출 원금이 시간당 연체료 누적과 돌려막기가 반복되면서 6억 9천만 원까지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위험한 돈인데 써보겠냐. 뭐냐, 200만 원이 나가면 다음 주에 400을 갚아야 된다. 그걸 왜 써? 이렇게 되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쓰게 돼요. 이들 일당은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에서 소액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를 물색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아기 사진을 보내면서 살해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고 여성 피해자에게는 신체 사진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까지 언급했습니다. 또 채무 사실로 만든 이른바 수배 전단을 직장 동료와 가족 등 주변인에게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다니지? 네, 다니고 있어요. 그래. 네네. 그럼 잘 봐. 이런 식으로 지난 2년 동안 거둔 범죄 수익만 500억 원가량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점조직을 운영하면서 사무실을 수시로 옮겨 다녔고 하위 조직원이 총책을 가장해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범행에는 대출 피해자 명의로 만든 대포폰과 차량, 통장을 사용했습니다. 이미 꼬리 자를 만한 조직원들 명단을 교육을 시킵니다. 경찰에 들어가서 얘가 일을 했다고 너가 가서 자수하면 돼. 그럼 실제 그런 식으로 될 거예요. 총책 장모 씨는 범죄 수익을 월세 1,800만 원짜리 아파트와 외제차, 유흥 등 사치스러운 생활에 사용해오다가 필리핀 도피를 준비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장 씨 일당을 대부업법과 채권추신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 활동 등 혐의로 검거하고 범죄 수익금 30억 원가량을 추징 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원주 아카데미 극장 철거에 반대하는 여론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화뿐만 아니라 법률, 노동, 정치까지 이 다양한 분야의 전국 100여 개 단체가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고 극장 보존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이 원주시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법적으로 맞선다는 계획입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의 문화, 시민, 정치, 노동, 법률 분야 110개 단체로 구성된 원주 아카데미 극장 보존을 위한 전국 공동대책위원회가 국회와 아카데미 극장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공대위는 원주시가 시민들의 노력으로 일궈낸 극장 보존 사업을 일방적으로 철거 사업으로 뒤집는 과정에 주민들의 정당한 의견 수렴 요구를 억지 주장으로 묵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책토론 청구에 주민번호 보안 요구를 취소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원주시 조례에 따른 정책토론 청구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해석을 내놓았다며 이는 주민들의 참정권을 무시한 반헌법적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장서서 시민들과 논의의 장을 마련해도 모자랄 판에 시민들의 자발적 토론 청구에도 응하지 않는 원주시를 규탄합니다. 무엇보다 이는 지역 주민의 문화권 그리고 이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에 관하여 아무런 이해가 없는 반헌법적인 행동이라는 점을 원주시는 알아야 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까지 합류한 공대위는 원주시의 이 같은 행정 처리에 대해 전방위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먼저 조례를 위반하고 처리한 극장 철거안을 무효화하기 위한 원주시의회 아카데미 극장 철거안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다음 주에 접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에 시민들의 참정권을 박탈한 원주시장과
관계 공무원을 징계해달라는 진정을 신청하고 여기에 공수처와 수사기관의 원주시장과 시의장 등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한다는 계획입니다. 보존 가치가 높고 문화 재생의 잠재력을 가진 아카데미 극장을 철거하는 것은 전임 시장 지우기에 불과한 정치 폭력이며 원주 시민이 누려야 할 문화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공동대책위는 철거한 무효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극장 철거를 금지시키는 가처분 신청도 한다는 계획이어서 당장 다음 달부터 극장을 철거하겠다는 원주시 계획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영동 지역에는 강릉 주문진에 제2청사가 들어섭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업무가 시작될 예정인데 주민들은 제2청사가 영동 지역 발전에 새로운 동력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임시 제2청사가 들어설 강원 도립대 청운관입니다. 안전모를 쓴 작업 인부가 천장에 에어컨 동간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건물 내부의 가설벽은 모두 철거됐고 인테리어를 위한 기초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민원실이 들어설 2층 공간입니다. 최근 전기 배선 공사가 끝났는데요. 건물에 대한 전체 리모델링 공사는 다음 달 중순쯤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제2청사의 둥지를 틀 부서는 국 2개와 실 2개입니다. 특별자치도 조례에 따라 새로 생기는 국 2개 가운데 미래산업국은 수소산업과 전략광물개발 사업을 담당합니다. 관광국은 항공사업과 공항 활성화,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설치가 주요 업무입니다. 총괄 기획관실은 회계와 각종 민원 업무를 맡고 해양수산정책관실은 기존 환동해본부의 역할을 계승합니다. 해양수산정책관은 실질적으로는 해양수산국으로 운영이 될 예정인데 행안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법적인 실국 상한수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칭 부분만 이렇게 조정됐다는 부분을 해양수산정책관실을 제외하고 제2청사에서 새로 근무할 공무원은 127명, 이들을 위한 생활여건 조성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릉 도심의 관사 100여 곳이 마련되고 관사와 제2청사를 잇는 셔틀버스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제2청사가 문을 여는 시기는 다음 달 24일로 예상됩니다. 영동 지역 주민들은 제2청사가 들어서면 지역 밀착형 정책이 많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무원이 있으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또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가 이제 활성화되겠죠. 그동안 영동 지방이 약간 소외받았었던 것 같은데 관광이나 기타 미래 관련된 수소 개발에 관련된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청을 한 달여 앞둔 제2청사가 영동 지역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주민들의 기대가 벌써부터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헌혈. 이 중요한 일이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며 헌혈을 하려는 사람도 문화도 많이 위축됐는데요. 헌혈자의 날을 앞두고 생명 나눔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공무원과 군인, 어린이가 생명 나눔 헌혈 실천을 위해 앞장섰습니다.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을 위한 생명 나눔은 헌혈을 통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3, 2, 1, 눌러주세요. 세계 헌혈의 날을 맞아 강원도민들은 헌혈 릴레이를 이어갑니다. 고귀한 피를 나누며 사랑을 이어가는 헌혈 릴레이에는 공무원과 군인, 학생을 비롯해 헌혈 문화를 배우는 어린이집 아이까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했습니다. 줄 수 있는 사랑은 헌혈밖에 없다 생각하고 열심히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강원도에서 헌혈에 참여한 사람은 5만 6천 명 정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해 20%, 1만 3천 명이 줄었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보다 강원도의 헌혈자 수가 눈에 띄게 줄었는데 코로나19로 군 장병들의 단체 헌혈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올해에는 혈액 수급이 조금은 나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도민 여러분들의 헌혈 참여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혈액 재고도 평상시 5일분을 유지하고 있지만 혈액형에 따라 적을 때는 경계 수준인 2일분까지 줄어드는 상황. 이번 릴레이 헌혈 캠페인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생명 나눔 실천 의지를 되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도내 18개 시군 기관장과 임직원들은 헌혈에 동참하면서 헌혈 문화를 확산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강원도 내 대학들이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 사업에서 모두 탈락했습니다. 선정이 되면 7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강원도가 추진하는 반도체 인력 양성도 가능해 강원대와 강릉원주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등 3곳이 지원을 했는데 모두 고배를 마셨습니다. 도내 대학들의 공모사업 탈락에 따라 반도체 관련 인재 육성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 사업에는 서울대를 비롯한 수도권 4개 대학과 비수도권에서는 경북대, 고려대 세종 캠퍼스, 부산대 등이 선정됐습니다. 강원대학교 병원이 도내 병원 가운데 처음으로 임상 데이터 웨어하우스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병원에서 축적한 환자의 진단과 처방, 검사 결과와 같은 임상 데이터를 저장해 연구자의 필요에 따라 검색과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환자의 개인정보는 식별할 수 없게 저장됩니다. 이런 정밀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은 춘천에 구축되고 있는 수열 에너지 기반 데이터 센터 집적단지의 핵심 사업입니다. 강원도가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지역 전기공사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강원도는 전국의 경쟁 업체 때문에 강원도의 중소전기공사업체는 참여 기회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해결책으로 공동 도급 참여 업체 수 조정과 강원도 소재 기업 가점 조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입찰 기준을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2025년 준공을 목표로 1조 5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강원도는 송전선로 건설 과정의 갈등과 주민 피해 최소화를 한전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길을 가다 부딪혔다는 이유로 행인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격투기 수련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해 11월 새벽에 길을 가다가 부딪힌 40대 여성의 허리를 걷어차 쓰러뜨린 뒤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여성의 일행도 10여 차례 때린 2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축구공처럼 걷어차 기절하게 만드는 등 폭력 정도가 강하고 2년 4개월 동안 격투기를 수련한 경력이 있어 죄를 무겁게 봤다고 판시했습니다. 신경호 교육감의 핵심 정책인 학업 성취도 전수평가를 위해 강원도교육청이 전교조 강원지부에 단체 협약 갱신을 요구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어제 전수평가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전교조 강원지부와의 단체 협약 갱신 공문을 전교조 강원지부에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체 협약이 다음 달 15일까지 유효한 상황에서 30일 전에 갱신을 요구한 것으로 전교조 강원지부의 답변에 따라 구체적인 갱신 조항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동해안의 어획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6일까지의 어획량은 11,500여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2%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 들어 동해안 대표 어종인 오징어는 419톤이 잡히는 데 그쳐 지난해보다 29%가 감소했습니다.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춘천시는 지난달 말 기준 민간 소유지의 82.9%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면서 부지 조성 공사를 다음 달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면 진해리 일원에 추진되는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부지가 2027년 준공된 뒤 기업 분양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한국수자원공사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봄내콜 이동지원센터의 수탁기관이 춘천도시공사로 바뀝니다. 춘천시는 현재 수탁기관인 춘천 지하의 숲은 노년들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기관으로서 봄내콜 수탁기관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지속돼 왔다며 다음 달부터 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을 맡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기사 등 50명의 종사자를 우선 기간제 직원으로 채용하고 내년에 인건비 6억 원을 추가 확보해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 승계할 계획입니다. 원주시가 초등학생에게 예체능 학원과 관련 시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꿈이룸 바우처 지원 사업 7월 시행을 앞두고 카드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곧바로 바우처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5, 6학년은 어제부터 16일까지, 3, 4학년은 19일부터 23일까지, 1, 2학년은 26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은 바우처는 7월부터 사용할 수 있고 가맹점은 원주시 홈페이지와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달 말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릉시가 오는 2040년까지 아시아의 힐링 관광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단계적 발전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강릉시는 4계절 스마트 관광 환경 구축 등 5개 전략을 제시하고 2040년까지 K관광 선도도시, 글로벌 마이스 도시, 디지털 투어 도시 등 전략별 성과 달성을 기반으로 세계 100대 관광도시에 진입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2040년까지 관광 숙박시설 4만 실 확충, 휴양 레저시설 10곳과 야간 관광 명소 8곳 확충, 연간 3개 이상의 국제 행사 유치 등 세계 관광도시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입니다. 태백시가 강원특별자치도시대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청정수소 제조 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추진합니다. 태백시는 장성, 동점, 철암동 일대에 2027년 4월까지 192억 원을 들여 강원도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 활용 규제 자유 특구를 조성하고 SK 에코플랜트와 강원 테크노파크 등이 참여해 하루에 수소 700kg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태백의 청정수소 생산 활용 규제 자유 특구는 지난 4월 11일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지정한 바 있고 이번 조성으로 기업 10개 유치, 매출 450억 원, 고용 창출 200명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이 올해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100% 증액했습니다. 홍천군은 사업비를 지난해보다 8억 6천만 원 더 확보한 17억 2천만 원으로 편성했다며 농가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농산물 포장재 구입 단가의 절반을 지원해주며 농가 배부는 농협이나 영농조합 법인에서 맡습니다. 홍천군은 농자재 가격 상승이 농산물값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 예산을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정선 지역의 이주 여성과 정선 군민이 지역 다문화 봉사단체를 결성했습니다. 이번에 결성된 정선군 다문화 공동체 아리아시아는 아시아 16개국 결혼 이주 여성과 정선군민 15명이 동참해 창립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